상습 토사가 쓸려 내리는 공간인데 이렇게 개비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할까 싶기도 하지만 되는 대로 또 지켜보는 거죠. 저기를 막았던 느티나무는 원래 있던 형제, 남매 또는 연인일 수도 있겠죠. 찾아서 저 위로 올라갔고, 또 그걸 막던 바위는 우선은 임시로는 저쪽에 이렇게 거쳐 옮겨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뭐 자연스럽긴 하네요. 열흘 동안 잘 놀다 왔지만은 삶은, 현장은 또 지옥이다. 안 볼 때는 돌아섰을 때는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지만 돌아서면 또 보인다.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면은 삶은 이렇게 담배꽁초 투성인 거죠. 이걸 누가 죽겠습니까? 안에도 이제는 지친 거죠. 이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방전이 된 거죠. 또 11월에 뭐 폭설, 또 추위,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힘들죠. 한 번에 또 밀린 숙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 둘 차차 또 해나가겠습니다. 인생은 사서하는 고생이다. 고생 끝에 낙이다 하지만 고생에 방점이 있는 거다. 낙이 방점이 아니다. 모멘텀은, 변곡점은, 대나무의 마디는, 나이테는 결국은 고생이다. 열흘 동안에 라오스의 여행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은 저는 당연코 루앙프라방에서 방비엔까지의 7시간 동안에서의 그 완행버스였다. 울퉁불퉁 진흙벌 차가 전복되어 있는 그런 현장, 옆에서는 현지인 모자가 끊임없이 차멀미로 토하고, 분사성 구토로 인해서 바닥까지 옷투성이가 전부 다 토물로 쌓이는 그 현장이 저한테는 기억이 남습니다. 방비행에서 비엔티안까지 1시간 반, 거의 2시간인데 이거는 뭐 고속도로로 오니까 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런 역동적이구나, 다이내믹하구나, 열정적이구나, 삶에 있어서 안주하는 스타일보다는 도전하는 스타일이구나. 잘 나가던 대학 교수 시절 굳이 인체파동을 만났다 하더라도 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입장에서 굳이 교수직을 포기할 일도 아닌데 다 초창기에 기틀을 다 마련해 놓고 이제 과실만 따먹으면 되는데,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견디기가 힘든 거죠. 또 개원과로 나오고 인체파동 원리로 또 새로운 영역을 또 개척해 온 거죠. 댓글로 쿨가이님인가요? 애정을 어린 그 말투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무조건 어중이 떠중이다, 내지는 무조건 안티한다, 개념이 없다,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보이는 거죠. 쿨가이님이 그래도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하는 말인 거를 알죠. 또 댓글은 아무나 다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제 눈에도 보이는 거죠. 굳이 많이 들어봐야지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라고 간결하게 무뚝뚝하게 답을 드렸는데요. 그래요. 뭐든지 자기가 가진 것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내지는 남의 떡이 커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게 보물지도라고 동네방네에 자랑하면서 이게 보물지도예요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초창기에는 그랬지만은 결국은 뭐다, 아무리 다 가르쳐 줘도 뭐 예를 들면 그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쿨가이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렇게 잘 알도록 펼쳐서 가르쳐 주는 것도 능력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시하자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인체파동원리의 초보, 중급, 고급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한 번에 다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줘도, 펼쳐져 보여도 절대로 다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유치원생한테 미분적 부분을 가르쳐 준다 합시다. 그것도 원리로, 하지만 절대로 들어와지지 않아요. 제가 경북 울진의 울진국민학교, 뭐 반배치고사로 따진다면은 학교 있잖아요. 중학교 1등으로 해서 들어가서 뭐 미연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많진 않죠. 하지만 그래도 1학년 일반 또 반장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도내인가요? 뭐 그런 영어 웅변대회에 이제 저를 이제 영어 선생님이 지정해서 그 암기를 시켰는데요. 제가 볼 때 그 당시 고2, 고3 정도의 영어였어요. 전치사, 부사, 접속사 빼고는 전부 다 모르는 단어니까 방학 동안에 이거를 외워서 발표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못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진저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만큼의 내용이, 지식이 담보돼야 된다 라는 거죠. 저도 뭐 그 선생님이 항상 그랬던 얘기지만은 항상 다 못 가르쳐 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아직도 덜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 원리편과 치료편을 보면은 결국은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가 다르다. 심한 얘기로 제가 그 책을 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인체파동원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낸다. 정리물로, 결과물로 세상에 내놓는다. 이 책이 남창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소명이다. 사명감으로 책을 낸 거죠. 그리고 다 썼기 때문에 이제 다 했다라고 한 거고, 내지는 한 권의 책으로 말하겠다 라고 한 거죠. 물론 다만 이 책이요 남창규의 독점물이 아니에요. 제가 그 책을 낼 때 그래도 제가 선생한테 코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은 제가 굳이 뭐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선생님 감수자로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도 않죠. 또 이름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제 이름으로 했겠지만은, 그래도 제 의리상 도리상, 또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다 배신을 때린다고 하니까 그 의리에 목매서 그래도 이름이라도 올려드리자. 선생님 감수자를 올려드릴게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 언제 뭐 이름 올려드리는 거지 그걸 다 일일이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제대로 감수는 해주겠다 해서 이제 뭐 그나마 이제 원리편은 감수했고 치료편은 안 한 거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감수하다가는 뭐 책이 안 나오죠. 그리고 그 책의 전제가 결국은 뭐 입문서예요. 입문서. 길라잡이다.
그리고 저는 학자입니다. 그 학과 뭐 교와 선이 있잖아요. 불교로 따진다면은 저는 학이고, 그 박종부생은 뭐 처음부터도 그렇지만은 고혈압도 일주일이면 낫는다라고 처음 만난 날 저한테 큰 소리 친 사람이니까. 그럼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혈압 일주일이면 낫는다라고 하면은 누가 얼씨구 나고 따라갑니까? 그 말은, 그런 말에 놀아났으면은 애시당초 제가 코가 깨지도 않았다. 결국은 인체파동 원리의 인체지도 혈자리죠. 혈자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되니까, 인체파동 원리의 대칭성의 원리.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못 가르쳐 준다 하는 그 뭔가의 그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내지는 제가 4, 5년을 그렇게 애꾸가 되도록 그렇게 스폰 역할을 하면서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뭐 한 얘기로 그 원리가 뭐냐, 이 선생님을 지금에 있게 만들었던 그 뭔가의 그 깨달음이 뭐냐, 또 내지는 김재용 원장님도 그렇지만은, 김재용 원장님이 그 교육비로 그 선생님한테 5천만 원을 낸 이유는 이게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성경에 대한, 신에 대한 영역이 궁금한 거죠. 근데 결국은 가르쳐 주지 못한다. 제자가 아니면은 못 가르쳐 준다. 또 내지는 저 당시에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제가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찌 보면 너무 이단이어서. 제가 지금 불교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 여동생인 목사, 지금 안수받고 목사 활동하지만은, 또 제 아내도 다 뭐라고요? 인간의 종교, 불교에 코가 깨가지고 정신 못 차린다 하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관점에서, 그 유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기독교에만 있지 않다. 그 하나님은 불교에도 계신다. 파동 원리로 저는 다 궁구해요. 일즉 일체 다즉 일, 일미진중 함시방이죠. 일즉 다가 다즉 일이다. 하나가 전체가 되어야 된다면은, 저 태양이 하나잖아요. 그럼 저 태양이 하나라는 관점에서는 나한테만 저 태양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12시간 전, 또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몇 시간 전, 하루 전에는 제가 라오스에 있었잖아요. 지금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저 태양이 똑같이 보이는 거죠.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다 하나다. 다만 기독교에서는 그래도 예수가, 재림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은 교리, 신학적인 논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진리라는 것은 어느 하나로만 딱 1대1 대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즉 다. 그 해석은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인 거죠. 진리는 고정불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궤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설교하거나 강매할 일은 아닌 거죠. 저는 제 갈 길을 가는 거다. 박종부 선생님도 복종부 선생님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돼요. 그러니까 내게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쓰려면 쓸고 말려면 말아라. 또 내지는 그저 공짜로 다 나눠준다고 해서 절대로 내게 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도 라오스 가서요, 이렇게 발품 팔아가지고 골동품 앤틱샵에서 물건을 샀는데요,
거의 흙먼지, 먼지 구덩이 속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낸 거죠. 눈썰미 있게. 그래도 어떻게든지 싸게 사보려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싸게 살려고 하면은 그 주인은 당하냐 이거죠. 또 내지는 그 물건들에 대해서 제가 더 잘합니까? 주인이 더 잘합니까? 결국은 평균에 수렴한다. 인체 파동 원리는 뭐예요? 평형 원리, 균형 원리죠. 또 다르게 하면 시소 올린 거고 수급의 법칙인 거죠. 이거는 싸게 사면요, 저거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덤탱이 씌이는 겁니다. 그 덤탱이를 씌어 봐야지, 사기를 당해 봐야지, 아, 내 안목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후회하게 되고, 그 선택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쏟아 봐야지, 엎질려 봐야지, 돈도 잃어 봐야지, 투전판에서 잃어 봐야지 복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싱글 친 사람들은 단기간 내에 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내기 골프에 몰입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한타 한타가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뭐 그 선생과 저하고 자꾸 이게 저울질 해서 누가 더 무게가 더 나가냐, 누가 더 우위냐, 인체 파동 원리와 결국은 관심놀이, 순서놀이니까 이게 가장 한 부분들이 되긴 하는데, 저는 박종구 선생의 한때의 제자였지만은 또 다르게 보면은 지금은 그 선생과 결을 달리한다. 왜 그 선생을 떠나겠습니까? 어느 순간 뭐예요? 내가 이 역할을 더 이상 할 끈덕지가 없구나. 아예 하나가 돼서 그냥 찰떡으로 그냥 하나가 되든가, 아니면 물과 기름으로 끊임없이 긴장감을 조성하든가 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찰떡은 안 되더라고요. 뭔가 끊임없이 비토를 하는 선생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래도 그게 먹혔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내 역할이 없어지더라. 그 말은 결국은 그 시점, 그 상황에는 그 선생님도 많이 힘든 거죠. 외로운 거죠. 세상이 다 적인데 그나마 한 명 똘똘한 제자 하나 키우려고 하는데, 그 제자마저도 나와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에서 오는 뭐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돌아서는 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어떤 선생의 시험에 성공할 수 있는 제자는 없다. 다만 결국은 기준점이 낮아지는 거죠. 선생이 더 이상 이러다가는 진짜 제자 한 명 못 남기겠다 하니까 그냥 타협하는 거죠. 퉁치는 거죠.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처음 제가 책을 내면서 이제 그 처음 했을 때 그나마 김미경 실장인가요? 그분이 원래는 예를 들면 인체 지도조차도 책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부생은. 그러면 그림이 없으면은 아무리 글만 적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제 김미경 실장님이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그나마 이제 그렇게 인체 지도가 나온 거고요. 이제 정부생님은 그래도 일반인들은 원리에 대해서는 보다는 그래도 치료자리에 연연하니까 어디 아픈데 어디 이런 치료자리, 지압자리에 방점을 찍어야 하지만은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원리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실제 치료편에
어떤 질환에 대한 것들은 그냥 뭐예요? 심한 얘기 며칠 안에 그냥 끄적거린 거에 불과해요. 그건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뭐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심 있지만은 어디 아픈데 어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 50견의 치료 자리가 그 왼쪽 둘째 손가락 끝마디인데 이제 뿌리마디인데 끝마디, 중간마디, 뿌리마디 여기에 침 놓으면 다 좋아집니까? 다 된다면은 만병통치라면은 또 내지는 오른쪽 어깨 아픈데 왼쪽 둘째 손가락 뿌리마디 한 자리라면은 간단하지만은 절대로 그게 아니다. 1차원이 아니다. 결국 3 쿠션인 거예요. 근데 3 쿠션까지 다 얘기하면은 결국은 또 뭐가 돼요? 어지럽다가 돼요. 모르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차원 내지는 2차원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3차원은 뭐라고요? 더 공부하고 싶으면은 갈증 나면은 오세요. 또 내지는 더 심층 심화학습 하세요 하는 거죠. 그래요. 또 이런 댓글이 있어서 또 자극이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저것도 반응 꿈틀거릴 수밖에 없어서 또 얼쩍거려서 봤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이런 남창규에 이런 성을 쌓아가지고 사서 고생하느냐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다. 한 땀 한 땀 그렇게 엮어서 태산을 만들어 보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